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선택 툴에 이어서 이미지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미지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미지 사이즈 조절은 현재 열려져 있는 도큐멘트의 그 캔버스와 내부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이미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는요, 우리가 내부에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캔버스만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캔버스 사이즈라고 그래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 자, 꼭 기억해 두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그래픽 기초 앞단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UI 디자인이라든지 웹 디자인을 할 때 안티 알리어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자, 안티 알리어스는 곡선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알리어스는 픽셀 형태로만 계단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알리어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 앞 시간에 간단하게 표현을 한번 해봤지만, 우리가 요 앞 시간에 그 선택 툴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 돌리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뒤로 돌릴 때는요, 컨트롤 Z키를 누르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포토샵에서는요, 이 과거로 돌리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A, B, C, D, E 이렇게 네 가지의 5가지 작업 단계를 거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작업한 곳이 여기 이 자리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컨트롤 Z키를 누르면 요 이 작업의 바로 전 작업인 요 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Z가. 자,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Z키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자, 포토샵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D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전 작업은 2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Z키는 지금 마지막 작업하는 위치에서부터 바로 전 작업을 서로 왔다 갔다 돌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 Z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예 2에서부터 D, C, B 이런 식으로 과거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컨트롤 Alt Z키를 눌러주게 되면 돼요. 자, 컨트롤 Alt Z키를 눌러줘야지 아예 과거 작업했던 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 현재 여기 위치에서 다시 전에 했던 작업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즉, 미래로 가고 싶었던 거죠. 아까 했었던 미래로. 자, 그럴 때는요, 컨트롤 Shift Z키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이전으로 넘어오는 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 기본적인 편집 기능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토샵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려면 요 앞전에 했던 선택 툴과 지금 했던 요런 부분의 컨트롤을 잘 하셔야지 포토샵을 무리 없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포토샵에서 직접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러한 사진에 자, 오토바이 그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그 다음에 크롭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열려져 있는 창 사이즈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가 보게 되면 현재 열려져 있는 창의 사이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다시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자, 여기서 자, 현재 525에 45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미지 사이즈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사이즈를 가로 길이가 525에서 300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이즈가 가로와 세로가 같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확인을 딱 눌러보면 자, 어떻게 되죠? 현재 이 도큐멘트가 가지고 있던 완성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내부에 있던 요 이미지 또한 같이 줄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미지 사이즈 개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미지 사이즈는 도큐멘트 크기와
내부에 있는 이미지를 동시에 줄이는 게 바로 이미지 사이즈고요. 자,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 자, 캔버스 사이즈라 함은 자,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현재 열려져 있는 값의 사이즈를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값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만약에 가로를 500에 세로를 300.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앵커라는 이 부분은요, 내가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그 기준이 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나게 할 때는 자, 좌측 상단을 체크를 해주시고, 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고 싶을 때는 가운데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OK를 딱 눌러보게 되면, 자, 완성되어져 있는 캔버스 사이즈는 500에 300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있는 요 이미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죠? 자, 이것처럼 캔버스 사이즈는 우리가 캔버스 사이즈만 줄이고 내부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는 그대로 놔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캔버스 사이즈와 비슷하게 쓰이는 기능이 바로 우리 툴박스에 이 크롭 툴이 기능이 있는데, 자, 이 크롭 툴은요, 자, 내가 그냥 눈대중으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화면에서 제가 이만큼의 영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버리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지금처럼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키를 딱 쳐주게 되면, 자, 캔버스 사이즈가 줄어든 것처럼, 자, 캔버스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 이미지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크롭 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미지 사이즈는 이미지와 캔버스 사이즈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고, 캔버스 사이즈는 내부에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도큐멘트 크기만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롭 툴은 내가 눈대중으로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그 영역대로만 완성 사이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크롭 툴이에요. 자, 내용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창을 끄겠습니다. 끄고 다시 한번 새 창을 640에 480이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자, 이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봤던 게 이제 안티 알리어스와 알리어스의 개념이었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사각형을 선택해서 색상을 채웠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해보면 어차피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끝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요. 자, 제가 동그라미 툴. 자, 안티 알리어스는요. 동그라미 툴이나 이런 동그라미 툴이나 또는 이러한 곡선을 처리했을 때, 또는 이렇게 다각형 툴로 이런 곡선을 처리했을 때 표시되는 부분인데, 자, 안티 알리어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자, 색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색을 채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 자, 확대를 했을 때 이 사선, 이 경계면 부위가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희끗희끗하게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이것처럼 안티 알리어스가 체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영역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엔 제가 밑에다가 안티 알리어스 체크를 꺼볼게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또 올가미 툴로 곡선, 또 다각형 툴로 곡선 형태의 삼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번에는 안티 알리어스 체크를 꺼줘야죠. 자, 안티 알리어스 체크를 모두 꺼주시고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자, 화면을 지우고 할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곡선, 그 다음에 다각형. 자, 모두 제가 안티 알리어스 체크를 꺼줬어요. 그 다음에 색을 채우고, 자, 선택 영역 컨트롤 D키를 눌러서 해제하죠. 자,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좀 전에 안티 알리어스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안티 알리어스가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미지 외곽을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지금처럼
안티알리어스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픽셀 형태로 거칠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안티알리어스가 맞다, 적용되는 게 맞다, 안티알리어스가 해제된 게 맞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맞다라는 거는 제가 이 앞 시간에 공부했을 때처럼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자, 알리어스가 적용됐을 때는 작은 이미지를 좀 더 디테일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안티알리어스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처리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부분이 바로 복사 기능이, 작업 되돌리기 기능이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자,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색을 하나 채웠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동 툴인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게 되면 복사 기능이라고 그랬죠. 자, Al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작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의 복사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원을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때 자, 컨트롤 Z키를 누르게 되면, 자, 다시 컨트롤 Z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부분과 바로 전 작업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작업의 전 작업은 이 작업이 되는 거고요. 요 작업의 전 작업은 또 요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한 번씩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되돌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컨트롤 Z키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예 전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Alt Z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컨트롤 Alt Z키를 눌러야지 이전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예 다시 처음으로 돌리고 싶은 거죠? 작업했던 처음으로 돌릴 때는 컨트롤 Shift Z키를 눌러주면 다시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포토샵에서는 작업 돌리기 과정이 지금처럼 컨트롤 Z, 앞뒤로만 돌리기, 컨트롤 Alt Z, 과거로 돌리기,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Z, 다시 미래로 돌리기, 이렇게 세 가지의 작업 돌리기 기능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